안녕하세요. 돈 버는 기술 알려드리는 마부사키입니다. 제가 오늘도 현실 후기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 이야기도 같이 섞여 있고 제 주변에 많은 사업자분들이 겪고 있는 그런 일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정말 솔직하게 이 쿠팡을 왜 접는지, 쿠팡에서 매출이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왜 접는지에 대해서 가감없이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그 전체 특강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쿠팡은 해야 된다. 하지만 매출을 위해서 해야 되지만 판매는 하되 다른 플랫폼 개척도 꼭 하셔야 된다. 쿠팡은 독이 든 성배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가 쿠팡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또 하고 계시다면 아마 내가 이제 접는 게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마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우선 그 강사들이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지를 알고 가시면 좋아요. 보통은 스마트 스토어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쿠팡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세요. 한 90% 이상은 이렇게 강의를 들으셨을 거고, 왜 그럴까?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생각보다 뭐 좀 단순하죠. 우리도 다 알고 있지만 쿠팡이 엄청 커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지금 그 모든 그 쇼핑 앱 중에서도 압도적인 1등이고, 당연히 이게 뭐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1위인데 지금 네이버보다 더 점유율이 올라갔습니다. 참고로. 근데 유통기업 1위라는 것까지 지금 올라갔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뭐 예를 들면 이마트나 신세계 이런 곳들이 있잖아요. 전통적인 강사들, 오프라인에서 매장 갖고 막 운영하시는 그런 사업자를 갖고 있는 대기업하고도 거의 엇비슷할 정도로 매출액이 커졌단 말이에요. 요즘에 사람들이 그래서 마트에서 안 사고 쿠팡에서 산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커진 거죠. 20대, 30대만 사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이 쇼핑하는 연령대가 40대예요. 그러니까 40대도 요즘에 마트를 안 가고 쿠팡에서 사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쿠팡에서 사요. 너무 편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트를 안 가요. 매출액이 역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뭐 국내 유통 1위다, 뭐 곧 이제 다 따라잡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쿠팡이 당연히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서 하라는 게 이제 가장 1등인 이유인데, 판매자 입장에서 제가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사람 수가 많다, 제가 설명드렸죠. 근데 두 번째가 규제가 덜해요. 무슨 말이냐? 네이버랑 제가 좀 비교를 좀 한번 해볼게요. 네이버는 이 쿠팡에서랑 좀 다르게 옵션이나 뭐 썸네일, 등록할 때 뭐 SEO 가이드 뭐 이런 것 때문에 삭제가 되고, 뭐 잘못하면 자꾸 삭제하겠다 이렇게 공지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목은 이렇게 써라, 썸네일은 텍스트 넣지 마라, 옵션은 이렇게 안 넣으면 뭐 경고 주겠다, 이런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쿠팡은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홍삼 캔디 내가 이제 한 봉지에 3,500원이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세 봉지짜리가 이거 아니고 3,500원, 세 봉지짜리가 뭐 9,900원 이렇게 올라와요. 다섯 봉지는 17,800원. 이렇게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동시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홍삼 캔디를 네이버에 검색하면은 보통 이 판매자 단위로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씩 나오죠. 근데 이제 쿠팡은 판매자가 잘 보시면 안 나와요. 판매자가 처음에 화면에 안 나오고 그냥 상품만 여러 가지로 나와요. 한 봉지, 두 봉지, 세 봉지, 다섯 봉지, 로켓 배송 있는 거 없는 거 막 이렇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이게 한 봉지 3,500원이 최저가인가? 세 봉지 9,900원이 최저가인가? 다섯 봉지 17,800원이 그 최저가인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양한 상품들이 노출이 되면서 초보자들도 노출이 잘 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보다 조금 노출되기가 요즘에는 좀 쉽다. 여러 가지 스킬들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광고 성과가 잘 나오는 편이다. 이게 있는데 좀 상대적인 거예요. 왜냐면 네이버는 이제 광고 포화 상태가 더 심해요. 쿠팡보다는. 그래서 요즘에는 쿠팡도 포화 상태다 이런 말이 많긴 한데, 확실히 네이버보다는 광고 성과가 전반적으로 다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노출시켜주는 로직 자체가 네이버는 굉장히 단순해요. 뭐 상위에 한두 개 이렇게만 노출시켜주고 끝이에요. 그런데 쿠팡은 매출 최저가 광고를 보시면은 여기저기서 자꾸 노출을 시켜줘요. 뭐 제품을 누르기 전에도 뜨고, 제품을 눌러도 뜨고, 뭐 내가 이거 살려고 했었는데 옆에 있는 거 실시간으로 추천해주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렇게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눈에 띄는 게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광고 성과가 은근히 이제 잘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 제가 볼 때 장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장밋빛만 있는 건 아니겠죠.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쿠팡은 진짜 안 좋은 소리가 되게 많이 나요. 뭐 대놓고 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소비자한텐 천국인데 판매자한텐 지옥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 월 매출이 뭐 3천, 5천, 1억을 벌어도 쿠팡은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이 단점이 장점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저는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돈의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월 매출 1억을 달성한다. 그러면은 이제 쿠팡 수수료를 보면은 한 10%, 12%예요. 우리 오픈마켓에만 가도 이 정도의 수수료는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쿠팡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 수수료를 많이 내고 이런 느낌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서는 못해도 이게 월천은 순수익일 텐데 나라면 이제 대출해서라도 계속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우선 그 월 매출 1억을 그대로 수수료만 해가지고 판매가 되면은 괜찮죠. 하지만 실제로 월 매출이 1억이 되다 보면은 다른 상품들이 왜 노출되는지를 알게 돼요. 그게 뭐냐? 로켓 배송을 너무 우대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뭐 슬롯을 쓰고 뭐를 쓰고 이런 분들도 많긴 하지만 일반적인 방법에서는 로켓 배송을 상위에 노출시켜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사입을 해서 로켓 배송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무조건 든단 말이에요. 내가 위탁으로 하더라도. 그러면은 실제로 사입을 해서 직매입 시스템인 이 로켓 배송에 넣어도 직접 팔아보면은 왜 접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때야 이제 비로소 알게 돼요. 이게 뭐냐면은 로켓 배송이 수수료가 엄청 높아요. 초기에는 20%였거든요. 근데 막 제발 입점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근데 지금 아마 대부분 카테고리에서 40% 정도가 될 거예요. 40%가 넘을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40% 정도? 이 정도는 이제 덤덤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성장 프로모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신청하면은 추가 수수료를 좀 내야 됩니다. 그리고 광고비 내라고 압박 전화가 좀 오고요. 할인 쿠폰 발행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할인 쿠폰이 반반 부담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판매자가 다 부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로켓 배송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수수료 안에 배송, 뭐 교환, 그리고 반품, CS까지 원래는 쿠팡에서 알아서 다 해줘요. 그러면 40%면 합리적인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40%가 맥시멈이 아니라 이제 최소치라면 그러면 어떨까? 이 밑에 있는 것까지 다 합치면 50%가 됩니다. 대략적으로 한 50%로 최소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끼리는 우스갯소리로 그냥 뭐 물 떠다가 장사하는 사람들만 뭐 살아남는다, 이런 표현을 해요. 원래 플랫폼과 셀러는 공생관계잖아요, 서로. 근데 쿠팡이 이제 적자가 좀 심하니까 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수수료를 엄청나게 올려버렸어요. 문제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볼 때는 시작인 것 같다. 왜? 믿음이 없어요, 판매자들 사이에서. 이게 처음에 20%라고 했지만 지금 40%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 또 오를지 모르는 거예요. 올해 또 오를 수도 있고 내년에 또 오를 수도 있고,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이 쿠팡이 이 약속을 지킬 거라는 어떤 믿음 자체가 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판매자니까 그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안 좋은 기사들도 많아요. 제가 뭐 굳이 일일이 다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입점한 셀러의 상품을 뭐 베껴가지고 판다, 이런 뉴스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몇백 원, 몇천 원씩 더 싸게 판다, 이런 뉴스 기사들이 되게 이제 많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건 뉴스 기사에서 제가 발췌한 겁니다. 조이홈 뭐 무소음 시계가 있는데 이거랑 똑같은 제품을 쿠팡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상위 노출을 잡더라. 그리고 심지어 이런 독서대나 이런 거는 중소기업이 만든 건데 이걸 중국에서 찍어가지고 그럼 가격 경쟁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똑같이 만들어서 이걸로 다시 상위 노출을 시키더라. 그럼 당연히 1등인 제품을 사겠죠. 제품이 이제 비슷한데 더 싸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실제 기사입니다.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뉴스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이런 뉴스 기사도 있어요. 쿠팡에서는 그 내부적으로 자체 체험단을 모집을 하는 거 아세요? 이 본인들이 이제 쿠팡 제품이니까 당연히 좋은 말들을 좀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리뷰 작업을 한다고 하면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이 체험단인 거를 처음엔 안 밝혔다가 아마 공정위에서 시정 조치가 와서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체험단인 걸 밝히고 리뷰 작업을 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 제품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품이 좋아요. PB니까 당연히 좋아요. 그런데 어쨌든 기존에 있는 상품을 대체해서 올린다는 거, 이게 판매자들로 하여금 좀 무서운 거죠. 언제 또 내가 잘 팔리면은 내 상품을 뺏길지 모르니까.
사실 쿠팡에 입점한 셀러들 대부분은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체 제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뭐 있어봤자 있겠어요. 그러니까 중국 수입이나 아니면 뭐 어디서 OEM을 만들거나 이런 거는 만들기도 쉬워요. 따라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판매자들이 계속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거 이제 이 브랜드는 아시죠? 탐사, 곰곰, 코멧. 여기 있는 뭐 세제, 김치볶음밥, 그리고 뭐 물티슈 이런 거 검색해 보면 다 쿠팡이 자체적으로 만든 PB 상품들이 다 상위에 노출되고 있어요. 리뷰도 많고 품질도 괜찮아요. 품질도 괜찮고. 근데 이 브랜드가 아닌 것들도 잘 보시면 쿠팡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의 대부분 키워드에 쿠팡 상품이 상위에 노출되어 있어요. 판매자 보기에 판매자가 안 뜨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다 보면은 다 쿠팡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린 모르죠, 소비자니까. 쿠팡이 먼저 만들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만들어서 그 제품을 뺏은 건지 우리는 모르죠. 근데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 근데 뭐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미국의 아마존 방식이에요. 입점한 그 업체들 중에서 잘 팔리는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 뭐 근데 아마존에서 대표를 아마존 출신인 사람을 이제 CPLB라고 이게 PB 상품 만드는 그 자회사거든요. 쿠팡에서 여기 대표로 세웠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여기 자체 상품 만드는 브랜드에서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성과가 되게 잘 나요. 영업이익도 되게 좋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더 공격적으로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쨌든 우리는 이제 개인 단위의 셀러로 봤을 때 나랑 상관이 없으면 저는 괜찮은 거 아닙니까? 하실 수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쿠팡 로켓 배송 수수료가 50%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어떻게든 단가를 맞췄습니다.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거든요. 자, 문제는 뭐예요? 돈이 안 들어오죠. 돈이 안 들어옵니다. 얼마나 안 들어오냐?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주정산을 보통 많이 해요. 주정산, 월정산 있는데 주정산을 보통 많이 하니까 제가 그거 기준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배송 완료를 하고 7일 후에 들어와요. 주정산 70%가. 근데 문제는 70%가 그 주의 일요일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15일 이후에 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월, 화, 수에 그게 이제 되더라도 영업일 기준으로 일요일부터 15일 이후에 정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약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쿠팡 소비자분들이 이 구매 확정을 잘 안 누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넘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0%는 언제 들어오냐? 매달 말일자 기준 뭐 이걸 1일에 정산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어려운 용어지만 쉽게 표현하면 5월 10일 날에 확정을 눌렀어요. 그러면은 5월 30일 기준으로 이걸 1일, 그러니까 7월 1일 날 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뭐 환불이나 교환 광고비 이런 것들 다 차감이 됩니다. 이렇게 들어올 때. 그러니까 좀 제가 요약을 하자면 한 달 후에 70%, 두 달 후에 30%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보수적으로 제가 잡은 거고 실제로는 한 달이 넘죠. 왜냐면 날마다 배송 완료가 되니까. 그리고 두 달 후에 30%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딱 그때 두 달이 아니라 날마다 두 달이기 때문에 내가 1일 날 확정된 거, 5일 날 확정된 거 갑자기 뭐 사람들이 뭐 국유일이 끼고 뭔가가 배송이 지연돼서 일주일이 더 밀렸다. 그러면은 훨씬 더 뒤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얼마나 이제 돈이 묶이냐? 실제로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1억이 매출이 있다. 그럼 제 생각에는 1억 정도는 무조건 묶입니다. 1억 매출이면. 그러니까 현금 2억은 있어야 이 1억을 굴릴 때 안전한 거예요. 굉장히 이제 단위가 커지죠, 갑자기. 자, 상품 공급가가 있겠죠. 내가 1억 매출이 나오면은 한 30%는 공급가로 줘야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제가 그렇게 높게 안 잡은 겁니다. 3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계산해 볼게요. 한 달 후에는 순이익이 700만 원이 내 계좌로 들어옵니다. 그럼 2,300 어디 갔냐?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2,300이 내가 미정산 금액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어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두 달 후에는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두 달 후에도 700 정도 들어와요. 70% 들어오고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2,300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세 달 후에는 이렇게 빼면은 마이너스 2천만 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묶이는 거야. 이거 못 받았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돈이 안 들어오면은 거의 세 달이면 6천만 원이 묶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3천만 원 어치는 내가 뭐 돈을 받든 안 받든 내 계좌에 들어오든 없든 일단 공장에 보내줘야 되는 돈이에요. 그래야 배송이 가니까. 배송 안 가면 어떡해요? 그러면 우리 페널티 받고 노출을 아예 그냥 끊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되는 거고 세 달이면은 6천만 원이 묶이는데 이 세 달이 그냥 내가
집에서 그냥 아무 고정비도 안 든다. 그럼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정도 매출이 있으신 분들은 100% 그러니까 99% 인건비가 들어가고 임대료가 들어가고 보험료가 들어가고 인건비가 있으면 그리고 수수료가 계속 들어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당연하겠죠. 1억 정도가 있으면 어딘가 뭐 창고라도 쓰겠죠. 그런 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차피 들어올 돈인데 대출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대출 요즘에 대출 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자, 제가 정말 후하게 1억을 대출했을 때 얼마나 나가는지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 금리가 6% 그러면은 연 600만 원이죠. 1억이면. 그리고 월로 50만 원인데 정말 신용 상태가 좋아서 6%로 받고 1억이나 대출을 해줬다. 그래도 세 달이면 6천만 원이라 했죠. 그러니까 얼마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 자금이 들어올 때 계속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그 자금이 계속 묶이는 이유들이 쿠팡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공급가만 설명드렸지만 뒤에까지 한번 보세요. 만약에 내가 이금융권 대출을 한다. 어차피 들어올 돈이라서. 그리고 대출 금리를 안고 가더라도 들어올 돈이 훨씬 크니까 이익이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맞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이금융권 대출을 받으면 여기서 금리가 한 2배는 뛰죠. 12%는 되죠. 그래도 이렇게 되면은 지옥행 특급 열차를 직행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 월 100만 원이 순이익으로 빠져나가요. 이 100만 원이면 되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마케팅에서 광고를 태워도 되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인건비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은 차를 타려고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그냥 날아가는 돈이야. 그냥 날아가는 돈. 너무 아깝지 않아요? 차라리 좋은 차를 탔으면 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냥 사라지는 돈이에요.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계산을 왜 저렇게 했냐면 말도 안 되는 광고비 구조가 있기 때문이야. 자, 월 매출 1억이 나온다? 100% 그러면은 광고비를 많이 이제 쓰실 수밖에 없거든요. 광고 효율이 그리고 또 좋은 편이에요. 근데 이게 저는 약간의 함정이라고 좀 생각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자, 광고 성과를 보면은 이건 이제 실제 저희 그 광고 성과인데 500%까지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셀러들 중에서는 한 300%는 이제 기본이고 한 400~500% 많이 나오시는 분들 한 800%까지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ROAS, 로아스라고 얘기하는데 광고비 대비 매출이 얼마나 나왔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표를 보면은 거의 한 95만 6천 원,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 써서 530만 원, 한 500만 원 벌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500%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자 500%라는 거는 내가 100만 원을 써서 500만 원을 벌었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마진이 내가 10%예요. 그 500만 원이면은 마진이 내가 50만 원이잖아요. 그쵸? 이것저것 다 떼고 그냥 단순 계산으로. 그러면은 100만 원을 썼으니까 50만 원 이익이면 손해죠. 마이너스 50만 원. 반면에 내가 20%예요 마진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100만 원 이익이잖아요. 그럼 내가 100만 원 써서 100만 원 번 거니까 또이또이 한 거예요. 이러면 계산이 좀 쉽죠? 그러니까 이러면은 0. 그러면 단순하게 마진이 내가 20% 이상이면 이익이죠. 그럼 내가 마진율이 뭐 수수료가 50%라고 했지만 마진이 30%가 나올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은 돈 때려 넣으면 되겠네.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뭐 쿠팡에서 정말 잘 파시는 대형 셀러분들은 가격 경쟁력이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마진이 잘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이제 뭐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그림의 떡이고 제가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제가 마케팅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광고를 좀 대행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모르고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이버는 광고비를 충전해서 씁니다. 그리고 쿠팡은 충전해서 쓰는 개념이 아니에요. 정상금에서 차감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쓰고 싶을지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약간 약한 거죠. 광고를 끄거나 아니면 이제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밸런스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쿠팡은. 근데 우리가 뭐 광고 효율이 솔직히 계속 좋을 수는 없어요. 500%가 나올 때도 있고 200%가 나올 때도 있고 뭐 아니면 시장이 내가 포화 상태가 되거나 비수기가 되거나 특정 시기에 갑자기 뭐 진짜 100%로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원 써서 100만 원 매출이면 거의 뭐 무조건 손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는 순간 돈은 묶이는데 광고비는 계속 더 나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 3천씩 이제 뭔가 이제 공급가로 제공을 해야 된다고 했고 그러면은 이익금이 들어와도 한 7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더 최악인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는 밑에는 실제 제가 테스트하는 계정을 이제 갖고 온 건데, 광고비가 계속 그 마진율보다 높아지는 경우에는 최종 지급액, 이 정산 금액이 아예 안 들어옵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보시면 이 5월 23일 날에 정산일이죠. 그러니까 들어왔어야 되는데 계좌에 제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게 뭘까? 보면은 구매 확정 기간, 그러니까 그 전달에 있는 것들이 이제 들어온다 했잖아요. 한 달 전에. 한 달 후에 이제 70%가 들어와야 정상인데, 여기서 정산 예정이고 최종 지급액이 0원인 거예요. 이 상세 열기를 눌러보면은 정산 차감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비가 차감이 다 됐다는 소리죠. 근데 이 광고비가 여기서만 차감된 게 아니라 한 100만원, 200만원 어치 이미 썼어요. 쿠팡을 이미 썼고, 그게 여기서도 차감이 되고 5월 26일 날 들어올 돈에서도 차감이 되고. 근데 문제는 그 100만원 받을 돈에서 차감되지만 이 시기 때도 계속 광고비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비는 계속 불타면서 누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누적이 어디서 나오냐? 이 들어올 돈에서 계속 그 차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광고를 끄지 않는 이상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광고 효율이 좋아도 안 좋은 시기 때 무조건 돈이 묶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딱 그거를 조절해서 딱 이 정도만 쓰자, 이 최저가 값을 찾을 수가 있는데, 쿠팡은 최저가 값을 찾으려면 그냥 매출 최저가 광고를 보통 돌리시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돈이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사실 좀 방식이죠,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대표님이 이제 정말 운 좋게, 우리는 마진 구조도 잘 맞았고 자본금도 좀 있고요, 광고 효율까지도 잘 맞췄습니다. 500%, 600%, 700%. 우리 건 잘 팔려요 라고 하면은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정말 마지막 관문이 하나 있어요. 아이템 위너라는 겁니다. 아이템 위너. 이게 뭐냐면은, 다들 이제 아시죠? 쿠팡 아시는 분들은 사실 이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죠, 쿠팡이. 이게 뭐냐면 더 싸게 파는 판매자를 노출시켜 주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왜 욕을 먹냐, 내가 쌓은 리뷰들이 한 100개 1000개가 있으면은 나보다 더 싸게 파는 판매자한테 리뷰를 뺏긴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냥 올리면은 제 거 리뷰를 똑같이 자기 것처럼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게 아이템 위너예요. 이걸 잘 이제 활용을 하라고 이제 쿠팡에서 장려를 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하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제로섬 게임으로 이제 가게 돼요. 근데 제가 그 프로세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어느 정도 매출이 좀 나오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사입을 하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제조사를 독점으로 상품을 받아오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럴 때 보통은 잘 보세요. 국내 공장이나 중국 사입 그리고 OEM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95% 이상은, OEM을 찍는 95% 이상은 본질적으로 이 제품의 어떤 기능이나 효과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패키징을 바꾸고요, 디자인을 조금 이제 다르게 해가지고 아주 사소한 부분들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본질적으로 이 사람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는 거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찍어냅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로 노출이 되지 않을 뿐이지 그거랑 비슷한 상품들은 어느 브랜드에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정확히 표현을 하면은 남들도 판매하는 상품을 판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대부분은 경쟁자가 적을 뿐이지 독점권을 갖고 오진 못합니다. 만약에 저는 독점권을 갖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이거를 로열티를 내고서 총판 권한을 갖고 오셔야 돼요. 그 로열티가 한 뭐 1000만원 이상이죠. 최소한 2천만원 이상. 이렇게 내가 제조사한테 로열티를 주거나, 뭐 하다못해 이제 예치금이라도 줘서 일정 기간 동안 제가 팔 수 있는 권한을 갖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뭐 직접 제조 가야죠. 직접 제조 가서 저희는 OEM이 아니라, OEM 수준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특정 기술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기능들을 넣어가지고 제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5%예요. 5%. 전체 셀러들 중에 5%고 95%는 남들하고 다 겹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이템 위너가 아이템 루저가 되는데, 제가 이거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칫솔 세트를 만들었어요. 잘 팔려요. 리뷰가 100개가 쌓였습니다. 뭐 가구매 작업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쌓았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내가 상위 노출되고 인기 키워드가 되면은 어떤 판매자는 이걸 보고서 저거 괜찮네 이런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을 100원만 더 싸게 해요. 그러면 내가 쌓았던 이 리뷰가 여기 노출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상품이 노출이 안 되고 이분 상품이 더 노출이 많이 돼요. 가격이 더 싸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일이죠. 그러니까 내 상품이 뺏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나한테도 구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걸 보호해주는 장치가 많지가 않아요. 뭐 썸네일이나 상세 페이지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이 제품이 비슷하다는 거를 쿠팡이 묶어버리기 때문에 소비자가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이 제품이 같구나. 상세 페이지 좀 뭐 특별한 건 있지만 제품이 같구나. 그럼 리뷰 많은 데서 사야지.
근데 리뷰가 똑같네. 그럼 저렴한 대로 사야지. 이 소비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쿠팡이 그렇게 묶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안 묶여야 되는데 안 묶이려면 5%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의 다 묶이게 되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그 판매자만 들어오면 그래도 둘이서 싸우니까 괜찮아요. 나는 둘이서 그래도 얘보다 뭔가 뛰어나게 뭔가 해보겠다. 해볼만 한데 그 판매자를 보고 들어오는 또 다른 제3자가 또 나타납니다. 100% 거의 99%의 확률로 또 등장해요. 마진을 내가 100원만 더 싸게 해서 또 갖고 가는 사람이 나와요. 쿠팡에 보면은 그 가격을 자동으로 낮춰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처음에 업로드할 때 그걸 키는 순간 이 서로 제로섬 게임이 돼요. 이 사람이 4,800원에 올렸네. 그러면 여기서 쿠팡이 자동으로 4,700원 이렇게 내려요. 그러면 이걸 보고 또 쿠팡이 4,600원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팔릴 때까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잘 팔릴 때까지. 그 최저가 값을 그 쿠팡이 이제 관리하는데 안 팔리면 팔려야 될 때까지 이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로섬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 같이 돈을 못 버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만 돈을 못 버는 거죠. 제조사 당연히 돈 벌죠. 제조사는 이제 OEM 찍어주고 만드는 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매 사이트 이 수수료 가져가겠죠. 당연히. 쿠팡도 판매 수수료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을 버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이제 약간 셀러들, 소매 직접적으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사람들만 겹쳐서 마진이 안 남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쿠팡은 매출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분의 지갑을 이제 보면은 계좌에는 돈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이 이제 계속 묶이고 또 내가 가격 경쟁력이나 제품을 조금 다르게 해서 팔았는데 잘 팔리면은 따라 붙기 때문에 결국 OEM을 좀 특별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럼 돈이 또 묶이죠. OEM 하면 이제 재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재고를 찍느라 돈도 묶였지만 그게 정상금까지 되는데 또 돈이 묶이고 광고비를 잘못 쓰면 또 돈이 묶이고 내가 정말 잘했는데 그 몇 년 후에는 시장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고 효율이 떨어지면서 내한테 들어올 돈이 5천만 원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4천, 3천, 2천 이렇게 깎이면서 결국에는 내가 고정비 내느라 마진이 생각보다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쿠팡이 계속 악순환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쿠팡을 많이 이제 벗어나려고 접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이렇게 질문을 또 이제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저희 수강생 분들도 그렇고 그러면 그래도 쿠팡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접는 게 답일까요? 지금이라도 접고 어떻게 뭐 다른 거라도 좀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많아요. 저는 현실적인 답변을 좀 드릴게요. 쿠팡 전성시대입니다. 지금 역대급으로 쿠팡이 되게 소비자들이 많은 시기예요. 심지어 네이버보다도 지금 쿠팡으로 많이 소비자들이 가고 있는 시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압도적인 1등 플랫폼을 포기한다? 그건 오히려 제가 볼 때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은 그래도 카테고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틈새 시장이 많은 편이에요. 지금의 네이버를 보세요. 4년 전이랑 3년 전이랑 지금 완전히 다르죠. 그때는 틈새 시장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경쟁력 있는 셀러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또 네이버가 쉽잖아요. 광고도 쉽고 뭐도 다 쉬워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포화 상태가 됐어요. 하지만 쿠팡은 조금 어렵습니다. 솔직히 쿠팡 제가 봐도 UI나 UX가 소비자한테는 좋죠. 근데 판매자가 보기에는 어려워요. 뭐 상품 업로드 하고 나서 옵션을 바꾸기도 어렵고 뭐 상품을 그렇다고 삭제하기도 좀 어렵고 뭐 친절하게 뭐 알려주는 편도 아니고 근데 여기에 틈새 시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직은 기회가 있다. 그러나 저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출 비중이 제가 볼 때는 한 70% 80%면은 조금은 위험한 것 같아요. 한 50%까지는 괜찮습니다. 50%까지 1등 플랫폼에 절반 이상 있는 거 뭐 당연히 괜찮죠. 하지만 이게 80%가 된다? 80%가 되는 순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른 플랫폼이 좀 귀찮아져요. 다른 플랫폼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노력이나 비용을 제가 줄이고 그냥 쿠팡에서 조금 더 편하게 팔고 싶다. 100% 거의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못 빠져나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안 할 수는 없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파이프 라인 중에 하나로
이 쿠팡을 계속 바라보시는 게 전 좋은 것 같고, 좀 뭐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언제든지 약간 이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약간 치고 빠지기 전략으로 다른 곳에도 발을 들이셔야 돼요. 그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일 수도 있고 자사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버티컬 플랫폼이라고 해서 뭐 에이블리나 아이디어스, 요즘에 그런 플랫폼들 되게 뜨죠. 오늘의 집이나.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미리 선점해서 뭐 바이럴 작업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쌓아 두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쿠팡 로켓 배송만 좀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뭐 아이템 위너가 가격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뭐 판매자 점수, 고객 경험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뭐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도 보통 강사님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아이템 위너도 안 묶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전 개인적으로는 그런 희망을 주는 것 자체가 약간 말장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경쟁력이 있는 거는 판매자 점수, 고객 경험 이런 데에서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가격이에요, 가격. 그리고 배송비요, 배송비. 구조적으로 우리 같은 셀러들은 이 자본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자본금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 이미 좀 수입사, 좀 큰 곳에서만 이런 시스템을 이용했을 때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셀러가 들어가기에는 많은 부분에서 리스크가 있고 특정 어떤 카테고리나 틈새가 있긴 한데 그게 모두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다 라고 제가 조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제 쿠팡을 너무 욕하면은 전 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특히 간이과세자 분들, 처음 창업하거나 부업하는 분들 연 4,800만 원 이하면은 부가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위탁 판매 하시는데 내가 아직 초보 셀러여서 부가세가 좀 없다 이러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수수료 부분이나 뭐 마진 부분,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이 따라하는 부분들이 사라집니다. 제가 가격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지금 제조사나 수입사만 살아남는다. 근데 제조사나 수입사가 들어오기에는 좀 시장이 작고, 또 일반 도소매를 전문으로 하는 셀러가 들어오기에는 부가세 부담이 좀 있고, 이런 틈새 시장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은 저도 그 다른 강사님들처럼 무조건 쿠팡은 같이 하는 게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단점을 알고 저는 하셨으면 좋겠고, 스마트 스토어나 자사몰 등등 다른 플랫폼을 꼭 공부를 하셔서 매출을 조금 분산시켜 주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고, 오늘 영상이 이제 쿠팡을 접을까 말까, 아니면 이제 접기 직전이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